예민수의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시장의 변화 흐름 가운데 가치주와 성장주, 성장주와 가치주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장주 가치주 얘기를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했는데 MTN에서 헷갈려요. 이제 논점은 오늘 논점은 이거였어요. 네. 지금 그동안 사실 미국의 빅테크들이 그냥 M7이 달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분명히 기술주 빅테크 성장주란 그렇죠.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스닥은 주춤하고 다우가 오르니까 네. 이쪽의 섹터들이 이제 가치주가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치주라고 볼 수 있냐? 그렇죠? 오히려 뭐 약간 제조업 기반의 뭐 이런 인프라 주식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치주의 개념이 되게 이제 헷갈리는데 성장주냐 가치주냐 네. 어쨌든 크게 보면 그런 성장주 기술주에서 네. 가치주로의 시장 변화를 좀 모색할 수 있는데 대표님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시장 이동할 거라 이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원고에 헷갈립니다.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간다고요? 네. 성장주에서 가치주 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떠한 개념이냐면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성장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의 대부분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네.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회사가 적자이거나 돈을 굉장히 못 벌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 가치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서 이 회사가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그렇죠. 통해서 대박이 날 것이다. 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걸 땡겼으는 네. 작년에 예를 들면 우리가 2차전지 이런 거죠. 재작년에 2차전지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2차전지인데 네. 아직까지도 2차전지 성장주 섹터입니다. 그만큼의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반도체는 성장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적정 가치의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치주로 이동 과정에서의 상황인 거고 반도체는 그래서 성장주는 아니다. 빅테크도 성장주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개념을 장착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건 사실 사람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뭐 보는 분들이 아니 무슨 여기야 가치주 뭐 성장주는 다 높은 성장을 이익을 내면 네.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그죠? 성장주로 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표님 그렇게 정의한다. 네, 제가 정의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성장주의 관점으로 시장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네. 여러분의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정리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선을 이제 지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최초에 이제 제일 시작점에서의 흐름은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할 때입니다. 반등, 뭐 일부 반등을 주긴 했지만 연속적인 추세 하락의 과정이 진행될 때이죠. 이때는 다 빠집니다. 그렇죠. 네. 딱 테마주만 움직여요. 네. 예전에 초전도체 네, 종목들이 움직일 때 지수가 하락하는데 돈의 쏠림이 그런 일부 종목에 그렇죠. 몰리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하락할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먼저 파는 게 최적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바닥점을 찍는 것 같은 흐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많이 빠졌고 뭐 리바운딩이 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대형주들이 움직입니다. 여기 속는 게 뭐냐면 대형주 바닥 찍었다. 지수 바닥 찍었다.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해서 대형주를 딱 올라탔는데 하루 이틀 오르고 또 빌빌빌빌 거리면서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전체적인 바닥을 찍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일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때 대형주가 세다. 그것도 아닙니다. 대형주 내에서 선별화된 몇몇의 대형주만이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가져가면서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테마주들이 이때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다시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서의 강세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궤도 구간의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느 정도 쭉 올라와서 안정고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잘 안 빠져요. 안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호전된 경제 상황의 데이터가 나왔다든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든가 그러면 시장의 심리가 지수 안 빠질 것 같아. 언제 올라간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빠지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시장의 컨센이 투심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시장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예전에 성장주 그러니까 바이오 사봤는데 바이오 빠질 때는 답이 없더라. 이거 뭐 1년 2년씩 빠지기 때문에 바이오 사면 안 돼. 성장주 아니야.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역시 주식은 돈 버는 회사야. 가치주야. 돈을 꾸준하게 벌고 있고 성장이 담보된 상태에서의 종목들이 주식 투자에 뭐 제1 타켓이야. 그래서 이때는 가치주들입니다. 가치주들이 돈을 벌고 있죠. 여기에 최근 상황에서 흐름처럼 환율이 계속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이런 환경들이 유지될 때 수출 관료들이 부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화장품, 전력기기, 화장품, 방산, 식음료 이게 다 수출 관련주입니다. 실적 의존주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최근까지 해서 주가가 아주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던 흐름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시장이 그러한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수가 그 상승 흐름으로 그동안의 박스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때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방송에서 막 나옵니다. 종합주가지수 2년 반 만에 고점 돌파, 뭐 지수 3,000포인트 올 목표가, 뭐 3,200포인트 목표가 이런 지금인데? 그렇죠. 장밋빛 전망들이 약간 지금 그런 타이밍이죠. 언론이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계속 그 재부각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도 시장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나도 주식 투자 해볼까? 또는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 지금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물려 있는데 새로 적금을 깨서 주식을 해볼까? 돈이 몰립니다. 유동성 장세거든요. 통상 우리가 유동성 장세는 금융장세라고 하고, 금융장세는 성장주들이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새로운 영역을 돌파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고객 예탁금을 판단해 보게 되면 53조까지 밀렸다가 지금 56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수가 어느 정도 폭발적인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는 60조를 넘어가겠죠. 돈이 쫙 몰립니다. 그러면서 성장 세태가 아주 강하게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거 시장 흐름에서 모습이 만들어졌던 과거의 흐름의 내용이었다라고 해서 제가 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이 표에 있는 그 중간쯤에 이렇게 횡보하는 거죠. 네. 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국면으로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논리에 의해서 네. 흐름의 변화를 가지고 지수도 올라가면서 성장주가 간다면,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성장주는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자료인데요. 성장주는, 그러니까 가치주는 우리가 이제 시점마다 환율의 변화에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든가 또는 철강, 조선, 건설 같은 종목들도 가치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 최근까지는 가치주는 수출 관련, 실적 의존 관련주였지 않습니까? 성장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픽스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2차전지, 로봇, IT 플랫폼. IT 플랫폼은 게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바이오가 성장 섹터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다만 바이오 제약 섹터는 종목이 많아요. 300개 정도 될 겁니다. 한 2,500개 종목 중에 300개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목 수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반 상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다 같이 간다, 이런 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섹터, 그러니까 맞아요. 섹터로 갑니다. 섹터로. 그러면 그 섹터에서의 분위기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판단해서 투자처를 찾아야 되거든요. 기존까지는 HLB, 알테오젠, 삼성전자 요 흐름이 시장을 주도했어요. 연초부터. 삼성바이오, 전자요?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 요 세 종목이 연초에서부터 계속 주가 흐름의 바이오 섹터의 그렇죠. 분위기를 몰고 왔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신약 개발 요 흐름에서의 분위기를 몰고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피로 누적이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이슈에 대한 반응도 좀 작아지고요. 그럼 다음 이슈를 바이오에서는 계속 만들어갑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가장 핫하거든요. 뭐 비만 치료 유한양액, 펩트론, 한미약품 뭐 등등등 이런 비만 치료제가 하나의 큰 섹터로에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바이오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바이오 섹터는 이미 연초부터 움직였고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바이오. 두 번째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제가 2차전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성장 섹터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세 번째는 IT 플랫폼입니다. IT 플랫폼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카오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카오
바닥 못 가, 악재 많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근데 카카오는 올라갔다 제자리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10%뭐 올라왔다 좀 조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통 통상적으로 그 성장 섹터가 움직일 때 바이오가 먼저 움직이고요. 2차 전지 가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가고 게임이 플랫폼과 같이 가는데 과거에 네카오가 가장 많이 빠르게 움직였던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21년 7, 8, 9월이었을 겁니다. 이때 카카오가 액면 분할하고 17만 원까지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흐름에서 20년, 21년 성장주가 갈 때 가장 막바지 국면에서 그 게임주와 함께 21년 8월부터 게임주들이 이때 그 메타버스 애나버트 이슈로 해가지고 그 21년 8월부터 막 주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IT 플랫폼 게임이 마지막 국면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걸 통화해서 바닥 찍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 바람이 바뀌고 있고 흐름의 변화가 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유동성 양세가 오고 있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박사님이 질문해 오실 거라고 해서 예측하신 질문이 뭡니까? 네. 그러면 최근까지 강했던 방산 좋잖아. 전력기기 아직 안 죽었어. 그렇지. 화장품 올라가잖아. 그렇죠. 왔다 갔다. 맞아요. 이 종목에서 왜 이쪽으로 가느냐. 그 종목들도 한번 점검해 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따라온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가치주에서 최선도에 있고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 업종을 우리가 이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왜 대장주냐면 많이 올라가서 대장주가 아니고요. 가장 먼저 시작했고 시세 흐름을 선도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장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현대일렉트릭을 가치주의 대장주이면서 전력기기의 대장주라고 생각합니다. 더 빠른 종목들이 있어요. 뭐 재룡전기라든가 가벼운 종목들이 있는데 대장주는 얘입니다. 얘가 꺾이면 그렇죠. 다 꺾입니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의 최근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뭐 급등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안정적으로 우상하면서 쭉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한 번씩 주봉이에요, 일봉이에요?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상황에서는 장대 항목이 나왔죠. 그간의 흐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했는데 최근 한 일주일간의 주가를 보게 되면 계속 머물러 있어요. 저는 이 머물러 있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고점 부근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실적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의 이제 실적에 대한 예상치 부분과 전망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올 초에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거는 북미의 SOC 투자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주가 좋았고요. 마찬가지로 북미 쪽에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최근까지 1월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럼 실적도 여기에 연동해서 좋아졌어요. 지난해 3분기 여기 보시면 3분기 뭐 7천억에서 7,900억, 8천억이죠. 뭐 거의 한 20% 정도 실적 증가세, 매출 증가세 나타났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따라갔죠. 그리고 올 1분기에 8천억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1분기까지는 그래 한 번 정도는 지난 연말에는 밀어내기 수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연초에는 통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그냥 보는 거야. 2분기 예상치입니다. 8,300억이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대략 그냥 컨센서스 부합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프라이징이 나온 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런데 이 전력기기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북미 쪽에 어느 정도 개보수와 교체 작업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게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AI 수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AI 수요는 당장에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그 수준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숫자로 찍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상승 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고점에 대한 가능성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래 방산 봐라 방산. 방산은 트럼프 이슈에 맞물려서 뭐
뭐 이거는 끝도 없이 간다. 이제 다시 가는 각 아니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고 네.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산 같은 게 대표주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않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보면 마찬가지로 과거의 주가 움직임은 가베이 어떤 돌파 과정에서 가베이 장대 항봉을 하나씩 줬어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꼬리를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계속 꼬리를 달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방산은 특징적인 흐름이 뭐냐면 올 연초 뭐 지난 연말 뭐 이럴 때 보면 수주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뭐 장갑차 수출한다, 뭐 수출한다, 그래서 나왔는데 최근에 잠잠합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물론 지난 분기보다 좋을 수는 있겠으나 그 실적의 상향치가 눈높이가 높아진 투자자들 관점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예. 부합되는 눈높이를 맞추는 실적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방산도 꺾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여기에 화장품 대장년 아모레퍼시픽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식음료는 삼양식품입니다. 그렇죠. 볼 것도 없습니다. 주가 고점에서 꺾였다가 반등 주고 있으니까 이미 이들 종목들은 남은 식음료나 이쪽은 볼 필요가 없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지 않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고점을 만들고 있다?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고점 찍었다. 아메리퍼시픽은 이미 고점을 5월 달에 찍고 주가 큰 폭의 했다가 반등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뭐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헤드앤숄더로 이제 내려가는 각이라 이거죠. 그렇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가 분석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가지주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고점에 대한 상황이 일부 종목 나타났고 그리고 센 종목들은 고점 가능성이 아주 높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치주는 이제 돈에 지금까지 쏠림 현상이 진행됐다면 성장주의 이동 과정이 있고 환율 상황에 대해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힘의 이동, 바람의 방향, 투자 섹터의 변화 이런 과정에서의 큰 맥락에서의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2차전지, IT 플랫폼, 게임, 뭐 이런 등등의 성장 섹터를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 봐야 될 때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렇죠? 네네. 이 바람을 잘 체크를 해서 그렇죠. 네. 다음 상승의 주도주를 잡아야겠죠. 그렇죠. KL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